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공복혈당이 계속 오락가락해서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온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100이면 100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찔 걱정, 혈당이 오를 걱정 없었는데 50을 넘기고 60이 되니 숨만 쉬어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는데 솔직히 약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니 시작하기가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식후에 찾아오는 그 무거운 피로감과 참을 수 없는 단맛의 유혹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분들의 이야기는 저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흔한 물을 대신 마시는 것만으로도 살은 저절로 빠지고 혈당까지 거짓말처럼 뚝 떨어지는 마법의 차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이가 들수록 몸속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몸속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지쳐서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3가지 차는 단순히 물을 대신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이 차들은 지쳐 잠든 여러분의 몸속 세포를 깨우고 지방이 쌓이는 길을 막아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를 제대로 마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처럼 활력이 넘치고 가벼워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만성 갈증 문제를 해결하여 몸의 수분 균형을 되찾아주는 비밀스러운 방법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물 대신 이 3가지 차를 마시면서 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마법의 차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차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공복혈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효과가 탁월합니다. 바로 땅 속의 진주라고 불리는 돼지감자차입니다. 돼지감자는 생긴 모양은 좀 울퉁불퉁하고 투박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68살의 이영희 여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늘 아침 공복혈당이 125에서 130 사이를 맴돌아서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제가 이영희 여사님께 아침 공복에 이 돼지감자차를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 1달 반 정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여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공복혈당이 100 아래로 떨어졌어 라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사님은 그 후로도 매일 아침 돼지감자차를 챙겨 드시면서 이제는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돼지감자의 이런 놀라운 효능이 숨겨진 비밀은 바로 이눌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이눌린은 일반적인 당분과는 다르게 우리 몸에 들어와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눌린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 속에서 좋은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동시에 잡아줍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도 좋아지는데 이 돼지 감자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게다가 이눌린은 밤새도록 우리 몸의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새벽 혈당 현상을 잡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밤 10시쯤에 이 돼지 감자차를 한 잔 마시면 잠든 동안에도 혈당이 급변하는 것을 막아주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 외에도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시는 것도 공복 혈당을 잡는 아주 중요한 비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돼지 감자 속 이눌린처럼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는 식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에도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는 둘도 없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돼지 감자차가 익숙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우엉을 볶아서 만든 우엉차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 감자차와 마찬가지로 푹 끓여서 드시면 우엉 속의 이눌린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우엉이나 돼지 감자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이 병원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고 와서 저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땅 속뿌리 채소들이 우리 건강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럼 이 돼지 감자차를 어떻게 마셔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끓는 물에 돼지 감자 말린 것을 넣고 잠깐 우려내 마시는데 이렇게 마시면 돼지 감자 속에 있는 이눌린 성분을 제대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푹 끓여서 마시는 겁니다. 마른 돼지 감자 약 10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끓여두세요. 이눌린은 열을 가해야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야만 합니다. 끓이고 나면 물 색깔이 연한 갈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체에 걸러서 돼지 감자는 건져내고 따뜻하게 차로 마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잠에서 깬 후 양치와 세수를 마치고 다른 음식이나 물을 마시기 전에 이 돼지 감자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맛은 약간 은은하게 단맛이 나서 마치 고구마 삶은 물처럼 구수하고 편안해서 물 대신 마시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돼지 감자 차를 마실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시고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차를 급하게 마시면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돼지 감자차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점심 식전에 한 잔, 그리고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3번 나누어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젠 두 번째 마법의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는 식후에 혈당이 솟구치는 것을 막아주고 뱃살을 빼는 데에도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바로 양파 껍질 차입니다. 양파는 흔히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파의 알맹이만 드시고 정작 중요한 영양소가 숨겨진 껍질을 버리세요. 양파의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분해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62살의 박정호 사장님은 늘 점심 식사 후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밥만 먹으면 식곤증이 몰려오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식후 2시간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왔고 뱃살도 나날이 늘어 고민이셨죠. 제가 박 사장님께 점심 식사 30분 전에 이 양파 껍질차를 진하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박 사장님께서는 점심 식사 후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오후 내내 활력이 넘쳐서 일 능률까지 올랐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식후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이 됐습니다. 식후의 혈당이 180까지 솟구치던 물이었는데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마신 후에는 14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양파 껍질차의 핵심은 마시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는 밥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마시잖아요. 하지만 이 양파 껍질차는 밥이 몸속에서 당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마셔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껍질 속의 퀘르세틴 성분이 미리 장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즉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전에 마시는 것과 식후에 마시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속에는 알기인산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알기인산은 미끈거리는 점액질 성분인데요. 이것이 장점막을 보호하고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도와줍니다.
양파 껍질차를 드시는 것과 더불어 식사를 하실 때 국이나 반찬으로 해조류를 충분히 곁들이시는 것도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양파 껍질차와 함께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는 습관을 들인 후 식후에 늘 높게 나오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재료 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양파 껍질차를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양파 껍질 약 5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역시 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여두세요. 양파 껍질의 좋은 성분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끓여서 진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끓여낸 물을 점심 식사 30분 전, 저녁 식사 30분 전 이렇게 하루 2번 꾸준히 드셔보세요. 맛은 생각보다 맵지 않고 은은하게 구수한 향이 나서 마시기 편합니다. 여기서 양파 껍질차를 마실 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뽕잎차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뽕잎에도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DNJ 성분이 풍부한데요. 양파 껍질차와 뽕잎차를 5대5로 섞어서 끓여 드시면 식후 혈당을 잡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뽕잎 역시 열에 강하므로 양파 껍질차와 같은 방식으로 끓이시면 되는데 식사 30분 전이라는 황금 타이밍을 꼭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주변에 늘 식곤증에 시달리거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하여 함께 건강해지세요.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식사 순서를 바꾸는 작은 영상 하나를 보고 따라했다가 현실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세 번째 마법의 차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차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성적인 피로와 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보약과도 같습니다. 바로 레몬 소금 워터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레몬 소금 워터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여러분 몸속의 세포를 살리는 활력 음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신 물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전해질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열쇠가 바로 소금과 유기산입니다. 제가 아는 64살의 김춘수 선생님은 늘 온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어서 병원에 가봐도 딱히 병명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하루에 물을 2리터 가까이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서 미치겠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제가 김 선생님께 물 대신 이 레몬 소금 워터를 드셔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아니 소금물을 마시라고요? 라며 놀라셨지만 제 말을 믿고 꾸준히 드셨습니다. 2달 후 김 선생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늘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함이 예전에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활력이 넘치니 자연스럽게 몸무게도 2kg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레몬 소금 워터의 원리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레몬 속에는 구연산이라는 강력한 유기산이 들어있는데 이 구연산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의 발전소를 활성화합니다. 발전소가 활발하게 돌아가면 우리 몸은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고 지방을 에너지로 더 잘 태우게 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간과 근육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레몬 소금 워터를 마시면 이 간과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혈당 소비량이 늘어나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소량의 좋은 소금을 넣어주면 마시는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핵과 유사한 보약 같은 물이 됩니다. 이 소금이 물 분자를 잡아서 세포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마셔도 탈증을 느끼는 만성 탈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포 속까지 수분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의 투과성이 떨어지면서 물의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이때 적절한 소금과 레몬의 구연산이 함께 작용하면 세포막을 통과하는 수분의 양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레몬 소금 워터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물 1리터에 생 레몬즙을 큰 수저로 한 스푼 정도 짜넣거나 아니면 요즘 시중에 파는 착즙 레몬 원액을 그 정도 분량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을 아주 소량만 넣으세요. 젓가락 끝으로 살짝 찍을 정도의 양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소금은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짠맛이 느껴지지 않고 미묘하게 물맛이 부드러워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물을 수시로 하루 종일 마셔주세요. 마치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차 한 잔씩 마시는 것처럼 물 대신 자주 드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일하는 중간에 한 잔, 운동 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2리터 정도를 꾸준히 마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레몬에는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소금으로 나트륨을 보충해 주듯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 소금 워터는 바로 이 균형을 잡아주어 몸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의 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레몬을 구하기 어렵다면 좋은 식초를 소량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식초는 반드시 합성 첨가물이 없는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레몬 소금 워터를 마실 때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운동 전으로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은 땀을 통해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을 잃게 됩니다. 이때 레몬 소금 워터를 마시면 잃어버린 전해질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구연산이 젖산 제거를 도와 근육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직후 레몬 소금 워터 한 잔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돼지 감자차, 양파 껍질차, 그리고 레몬 소금 워터까지 세 가지 마법의 차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차는 각각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세포 활력이라는 다른 시간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24시간 전천후로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돼지 감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 30분 전에는 양파 껍질차를 한 잔 마시고 식사를 하세요. 오후 내내는 레몬 소금 워터를 수시로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세요. 저녁 식사 30분 전에도 양파 껍질차를 한 잔 마시고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돼지 감자차를 한 잔 더 마시면 밤사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아침 공복 혈당도 잡고 식후 혈당도 잡고 세포 활력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를 다 챙기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부터 해결하는 차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공복 혈당이 가장 고민이시라면 돼지 감자차부터 시작하시고요. 식후 피로감과 식곤증이 가장 힘드시다면 양파 껍질차부터 시작하세요. 만성 피로와 갈증이 가장 괴롭다면 레몬 소금 워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혈당 관리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숨겨진 혈당 폭탄을 모르는 겁니다. 60살의 김미선 여사님은 채소를 많이 드신다고 생각했는데 혈당이 돈무시 내려오지 않아 고민이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여사님은 건강을 생각해서 잡곡밥과 함께 김밥을 자주 드셨다고 해요. 바로 이 김밥이 문제였습니다. 김밥은 겉보기엔 채소가 많아 보이지만 밥을 얇게 펴서 단단하게 말았기 때문에 밥알이 농축되어 있어 생각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밥을 농축시켜서 만든 누룽지나 숭늉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양보다 탄수화물이 농축된 음식은 설탕보다 더 무섭게 혈당을 폭발시키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혈당 폭탄은 떡류입니다. 떡은 쌀을 찌고 쳐서 만들기 때문에 밥보다 더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인절미나 송편처럼 부드러운 떡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과일 주스예요. 과일 갈아서 주스를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는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식사 순서와 속도입니다. 밥을 드실 때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채소 속의 식이섬유가 먼저 장에 도착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혈당계로 측정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면 식후 혈당이 30에서 50 정도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는 반드시 15분 이상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뇌에서 이제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포만감 호르몬은 음식이 위장에 들어간 후 15분이 지나야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15분을 참지 못하고 밥을 허겁지겁 드시면 호르몬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과식하게 되고 혈당은 방연히 솟구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일수록 야금야금 아껴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식사 중간중간에 물이나 차를 한 모금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 마시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위장의 포만감도 빨리 느껴집니다. 단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한 모금씩만 드세요. 세 번째는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착각입니다. 72세 최영진 선생님은 혈당 관리를 잘 하시다가도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튀어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선생님은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으니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과일 속에는 혈당계는 잡히지 않지만 간으로 가서 바로 지방으로 쌓이는 과당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혈당 관리에 독이 됩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식후 디저트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드시지 마시고 식사 전에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80g 정도만 드세요. 식사 전에 드시면 포만감을 주어 식사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당분 섭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이나 파인애플, 바나나 같은 과일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아서 당뇨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베리류나 사과 반 개 정도는 식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과하는 물 섭취량 부족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 속 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이 걸쭉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물이라 함은 일반 물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돼지감자차, 양파 껍질차, 레몬 소금 워터 같은 건강차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귀찮아하시는데 혈당 관리에서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에서 여분의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도 도와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소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졸은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사소한 습관과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차를 꾸준히 병행하시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 경험상 이 차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한두 주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 하는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변하고 대사 시스템이 재조종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더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6주 정도 지나면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수치에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주 정도 되면 체중 감소나 체지방 감소 같은 외적인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 중에는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의 재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값싸다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고르시면 효과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깨끗한 지역에서 재배된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돼지 감자나 양파 껍질은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레몬도 껍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왁스 코팅이나 농약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국산 유기농 레몬이나 믿을 수 있는 수입 레몬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품질 좋은 건강차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인증서를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는 돼지 감자 차를 물 1리터에 20분 푹 끓여서 따뜻하게 한 잔 마시세요.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는 양파 껍질차와 뽕잎차를 섞어 진하게 우려내어 미리 한 잔씩 마셔서 식후 혈당이 튀는 것을 막아주세요. 하루 종일 물 대신 레몬 소금 워터를 수시로 마셔서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만성 탈수를 해결해 주세요.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돼지 감자차를 한 잔 더 마시면 밤사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지키셔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젊어질 겁니다. 당뇨는 무섭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마트에 가서 돼지감자차부터 하나 사서 내일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 마셔보세요. 한 달 후에 혈당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실 그 기쁨과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차를 마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활력 넘치는 삶을 저희 활력연구소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혈당 변화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단 구성 비법이나 간단한 실내 운동법 같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